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최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일 높아지면서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은 전강 후약 현상이 반복되던 이번 주 다른 거래일과는 다르게 장중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13% 오르면서 3,93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98% 오르면서 8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개장부터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개장부터 좋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장이 흘러가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3,900선을 회복한 후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60선 위에서 출발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870선도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메이저 주체가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9,2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크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점도 긍정적입니다. 2,200억 넘게 매수세 보입니다. 개인만이 현재 시간 차익 실현하면서 1조 1,600억가량 강하게 팔아치웁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데요. 외국인이 1,200억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고 기관도 9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1,700억 넘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480원 선도 위협했던 금리가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구인철 부총리가 재차 구두 개입에 나섰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 협력 소식까지 전해지며 현재 시간 0.23% 하락한 1,46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저점을 통과했다는 진단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7월 공급 개혁과 일부 광산 허가 이슈를 통해 반등에 성공했고 공급 과잉의 주범인 중국이 공급 조절 의지를 내비친 점과 ESS 수요 호주에 따른 수급 밸런스 개선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배터리 셀 및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에서 가격 요인에 따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ESS 수요가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26%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탈중국 노선 강화 속 관세 및 보조금에 따른 가격 경쟁력으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SDI가 5.62% 오르면서 30만 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63% 오르면서 42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과 가스 발전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증권가의 호평에 입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가 AI발 전력 수요 증가 국면에서 원전과 가스 발전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기존 계획된 원전 프로젝트들이 내년에는 가시화되며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중단기 실적 성장은 대형 원전이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장기 성장 동력이 될 SMR 또한 시장의 강한 수요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SMR 생산은 대형 원전 생산 라인 중 하나를 활용하고 있지만 내년 1분기 중 신규 라인을 착공하면서 생산 라인이 5개로 회복된다며 SMR 생산 능력은 연산 12기 수준에서 최소 20기의 모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에너빌리티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5.71% 오르면서 77,700원 선 지나갑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오늘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상정하는 가운데 양사의 이사회 멤버가 모두 각 회사의 임원으로 구성돼 있어 합병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합병 확정 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비율은 1대3의 비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네이버 파이낸셜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두나무가 상장과 유통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빅딜은 국내 IT, 핀테크 업계 역사상 손에 꼽는 대형 계약으로 이날 오후 발표될 주식 교환 비율과 두 회사의 결합 목적 및 계획 등 양사 간의 합병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네이버의 주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37% 오르면서 25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던 우리 증시인데요. 구글의 주도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끝까지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랜만에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뒤로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시작할 때는 반짝 강하게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희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참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시장은 출발한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고점을 높이고 있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쪽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 조방원, 바이오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조금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개선된 것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AI 버블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았는데 구글이 TPU라는 것을 공개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일순간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TPU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 더 이 구글이 TPU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 생산 라인을 보면서 관련된 수혜주와 투자 전략을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의 TPU가 지금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TPU가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구글 덕분에 구글 TPU가 부각을 받으면서 거기와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생산 라인에서 관련된 수혜주를 찾고 그것들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어제 오늘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텐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TPU 한 번 더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글의 주가도 최근에 잘 가고 있지만 이 구글 덕분에 지금 우리가 브로드컴을 다시 한번 더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칩, 그야말로 맞춤형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의 대표적인 격이 바로 TPU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습하는 것보다 추론 작업에서 전력 효율이 높아서 이게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아이언우드나 선피쉬, 지브라피쉬 이런 식으로 앞으로 7, 8, 9 이런 식으로 버전이 높아질 것인데 거기에서 지금 디자인 파트너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브로드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랬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이 브로드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라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맞춤형, 그 회사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칩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브로드컴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브로드컴이 지금 TPU를 만들고 있는데 설계, 네트워킹, 스위치 이런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이 브로드컴이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브로드컴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으로 이제 구글의 인하우스 파운드리의 파트너,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GPU의 구조와 이제는 여기에 대응하는 구글의 전용 네트워크 생태계가 충돌하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브로드컴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라인을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자, 이렇게 브로드컴이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제 실제로 TPU를 조립하고 만드는 파운드리 쪽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구글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요. 북미나 아시아, 그러니까 북미 쪽과 아시아 쪽에서 파운드리를 이분화해서 이렇게 조금 이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파운드리 쪽을 볼까요? 파운드리 쪽은 TSMC와 엠코 테크놀로지가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두 회사는 결국에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코어워스라고 해서 고급 패키징 기술, 다중칩, 그러니까 칩과 HBM을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분화해놨다는 거죠. TSMC는 조금 더 고성능 TPU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 것이고 엠코 테크놀로지에서는 대량 생산,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저사양 TPU는 엠코에서 이렇게 이중 체계로 지금 파운드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도 과연 삼성이 구글과의 협업을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는 저희가 계속 뉴스플로우나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생산 라인을 가보면 이번에는 렉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 렉,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렉이라고 해서 GPU만 파는 것이,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관련된 일괄 세트를 엔비디아가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도 역시 이런 식으로 TPU를 포함한 전반적인 패키지를 파는, 렉으로 파는 전략을 아마 엔비디아처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AI 인프라 모듈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화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 라인에서 렉을 만들고 조립하고 형성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제이빌이라는 회사와 플렉스라는 회사, 미국에 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 렉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글 TPU의 핵심 조립, 렉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제이빌이라는 회사고요. 플렉스는 그리고 조금 더 고사양 칩의 데이터 센터 렉 표준화를 담당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 두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오고 우상향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거지 미국에서는 어쨌든 계속 좀 주목과 부각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밑에까지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밑에까지는 생산 라인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적어도 디자인 파트너, 파운드리, 렉 인터그레이션 요 정도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글 TPU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는 TPU의 수혜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제는 이수페타 시즈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수혜주일 거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브로드컴에다가 메모리 칩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요 조합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TPU가 나오다 보니까 맞춤형 반도체 꼭 이렇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HBM도 들어가고 이런 일반 D램, DDR5나 LPDDR5X 이런 것들도 함께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TPU 칩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 조합이 이제는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브로드컴이 에이직 반도체 만들 때 이런 D램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좋냐? HBM 이제 4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D램도 이렇게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많이 팔게 되고 지금도 이미 공급 점유율 1위인데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낸드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낸드도 지금 가격이 근데 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 D램, 낸드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서 내년의 실적이 지금 KB증권에서는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내년에
100조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정말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TPU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산 라인에서 힌트를 얻으시면서 이 투자 포인트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차기 의장으로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참모로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는 인사 결정을 해온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셋 위원장은 인선 초기부터 차기 의장 후보군 최상위권에 있었으며 확장적 통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금융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시장에서는 그가 지명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아무도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헤셋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후보군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먼 부의장,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 등이 포함됐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전 단수 후보 발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보겠고요.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갈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김태훈 파트너가 선정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보안주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뭐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마구마구 막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개인 정보는 이미 다 뭐 다른 나라 해외에 다 나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보안 이 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정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권고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안주 지금 어떻게 저희가 공략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보안주들은 지난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상반기 내내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대기업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나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다 털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런 범죄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뜯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 유명한 해커들이 다 우리나라 와서 해킹을 했고 또 해킹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나라에 잡지사 같은 데 투고를 한다든가 하면서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올해 1년 내내 거의 뭐 해외에 대규모로 이런 해킹 사고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그게 또 한 가지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해킹을 당하고 나서 개인정보 유출해서 그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그러다니 그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좀 게을리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해외에 있는 해커들이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이제 그 굉장히 해킹하기 쉬운 나라라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대 통신 서비스 업체인데 이런 업체도 뚫려가지고 전 국민의 그 가입자들의 유심칩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으니까요. 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안주도 이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4분기 때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보안주들은 이런 올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내년 상반기가 기저효과를 보면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주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보안주를 지금 저렴하게 좀 매입을 하자, 매수를 하자. 이게 보안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 이슈가 반짝할 때 그냥 올랐다가 주가가 빠지는 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그 패턴이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나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할 테니까 그게 실적으로 찍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보안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보안주들이 꽤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신 네네. 그런 선택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 중에 클라우드 쪽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AI입니다. 그 AI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AI 데이터 센터고 그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작동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러내서 우리가 단말기에서 사용을 하고 다시 그 결과물만 우리가 취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가 이 어떤 악성 코드에 뭐 감염되거나 그러면 말 그대로 개개인의 그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단말기들도 이런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이 컴퓨터, PC나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말 그대로 숙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러한 그 악성 코드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그 통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한싹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름도 이제 한순한글인데요. 이 한싹은 AI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보안 기술을 갖고 있고 망 사이에 우리가 공공기관,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정부 24시라는 공공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에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 민간망으로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망과 망 사이에 보안을 해주는 이 기술, 보안 솔루션을 바로 이 한싹이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정자원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공공기관이 갖고 있던 이런 정보를 최대한 빨리 민간 서비스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민간 삼성 SDS나 또 NHN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같은 데 협조를 받아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옮겨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이 바르고 말 그대로 한싹의 보안 솔루션이 들어갑니다. 망과 망 사이의 정보가 데이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한싹의 이 보안 솔루션이 해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싹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지니어스라는 종목입니다. 지니어스는 엔드포인트, 즉 이 클라우드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우리 노트북에 사용하는 요 바로 직전, 데이터가 들어오기 직전에 요 상태에서 어떤 그 악성 코드가 침입하는 걸 감시하고 또 이걸 막아내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게 18년인가요? 18년 연속 흑자를 낼 정도 확고한 자기만의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넓어지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AI 보안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투자를 많이 할 때 네. 결국은 우리가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종목도 보면서 시장에 접근해 보시면 긴 안목에서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자, 보안주들 지금 뭐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가지 않을 때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지금 당장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뭘까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는 남들이 아무도 들어보지 않을 때 조용히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센지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센지랩이요? 센지랩은 이 업체는 AI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보안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빅데이터를 갖고 새롭게 나타난 악성 코드를 추정하고 그 악성 코드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만들 수 있는 즉 지금 새로운 악성 코드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이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지랩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확실하게 활용을 하고 빅데이터 기술까지 가지면서 이런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보안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지랩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센지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의 특허까지도 확보해서 미국의 이 서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가 많이 툴렸다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센지랩이 관련된 개인정보의 이런 그 외부 해킹이나 외부 유출에 대한 것을 감시해주는 상품인 IDPW라는 상품을 내놓고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7,5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는 12,000원을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센지랩을 보안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보안주 요즘에는 약간 잠잠하죠. 최근에는 해킹 사고가 눈에 띄는 사고가 없어서 최근에 또 약간은 관심이 멀어져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미로 보안주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이 김태원 파트너가 고른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충남이었나요? 충청남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야기가 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날씨도 추워지니까 조류독감 이런 것들도 아마 당연히 차근차근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볼까요, 파트너님?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가금류에 대해서 조류독감이라고 그것도 똑같이 AI라고 이제 단축말을 쓰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계절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청둥오리 같이 이제 겨울에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그 겨울 철새들이 이러한 그 질병을 옮겨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도 계절성을 갖기 때문에 항상 겨울에 들어갈 이 시점에서 항상 이런 동물의약품을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계절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충남에 이 충남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양돈 농가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데가 충남입니다. 근데 이 충남에서 요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올 이제 송년회도 이렇고 막년에도 있고 내년 이제 신년에도 있고 해서 그 12월 달, 1월 달 가장 많은 모임이 있고 가장 많은 돼지고기 소비철인데 이때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돼지에 대한 그 대량 살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가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긴급 그 명령을 발동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또 앞에 말한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가축에 대한 건데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는 동물, 즉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동물의약품이라는 회사들은 단순히 돼지나 소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비싼 고부가 가치가 있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이게 꽤 많이 팔리고 있고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그 마진은 일반 돼지나 소, 닭에 대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런 동물의약품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앞으로 동물의약품이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원 파트너가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우리가 가축에 대한 질병 이런 것들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반려동물 시장,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 많으시잖아요. 내
반려동물에겐 또 투자도 아끼지 않으시니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을 때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는 종목들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네, 첫 번째로는 중앙백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앙백신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하지만 이 업체 이름에 백신이라는 이름이 들었듯이 이 업체는 조류독감이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과제로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국가과제비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뭐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 기본적으로 자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산 양동 백신이나 또 폴샷 가금 백신, 그다음에 캐니샷 애견 백신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관련된 어떤 요번 아까 말씀드렸던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철 직전에 대량으로 이 가금들에게 이런 백신을 맞춥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대전시 유성구의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자신들의 공장, 연구소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을 통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단순히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이 제품을 해외 수출까지 합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 수출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대리점 매출, 즉 내수죠. 이쪽이 39.8%. 그다음에 정부 관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에서 대량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맞춰줍니다. 그런 쪽에서도 관납으로 한 20% 정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중앙백신을 보시면 괜찮은, 특히 이제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두 번째 종목은 CTC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업체도 다양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료 백신 사업뿐만 아니라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사업이나 뭐 이런 거 GMP 인증까지 받고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최근 들어서 이 회사 뉴스가 많이 나온 건 이 경영권이 좀 요번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고 했는데 요번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진단시약 쪽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그 바이오노트가 이 회사의 2대 주주로 있다가 요번에 아예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CTC 바이오는 이제 확실한 주인을 만났고 그 확실한 주인이 이 바이오노트라는 측면에서 진단부터 백신, 그다음에 치료,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의약품까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큰 그 트렌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 이 CTC 바이오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CTC 바이오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 참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지난해 전체 매출의 1,652억에 약 11%, 그다음에 그 158억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그만큼 해외 매출을 늘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동물의약품이라고 해서 꼭 국내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외로 성장할 수 있는 해외 수출 기업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목표로 내세우는 건 글로벌 동물 토탈 헬스케어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물의약품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중앙백신이랑 CTC 바이오를 선정을 해주셨고, 자, 그럼 가장 지켜보고 계신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글벳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글벳. 네, 이글벳은 그 동물의약품을 주력으로 해왔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 사업부를 아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계열사를 아예 만들어버렸죠. 그 계열사가 하루웹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의약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 동물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발판을 마련하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이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이글벳에 대해서 그 매수가는 4,3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이글벳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된 가운데 알파벳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대형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S&P 500 지수는 0.91%, 나스닥은 0.67%, 다우 지수는 1.43%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주요 지수들은 장 후반 강하게 반등했다.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80% 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이후 인하 기대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백악관 NEC 케빈 해셋 위원장이 검토된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 AI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이 1.6%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TPU 사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대체제로서의 기대가 부각됐다. 반면 엔비디아는 2.6%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AI 칩 경쟁이 본격화하며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2% 넘게 3,937포인트까지 회복을 하고 4,000포인트까지는 조금 갭이 남아있긴 하지만 계속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장중에 873포인트 선까지 갔다가 지금 872.5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선물 다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이 오늘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네요.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이 1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현물을 매수하니까 외국인 선물, 기관 현물 함께 동반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의 특징적인 것이 기관이 매수를 한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요즘. 그런 패턴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 빈 공간을 지금 기관들이 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요즘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시청자분들 눈여겨서 잘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 오늘 SK하이닉스는 쉬지만 삼성전자가 또 힘을 내면서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후장에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좋은 종목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도 좋고 뭐 그동안 쉬었던 조방원도 올라오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쉬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시 좀 치고 올라옵니다. 한간에서는 2차 전지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성장 개선되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회의론도 조금 나왔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리가 지난달에 좀 급하게 올라왔죠. 네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2배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뭐 2배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뭐 50% 내지 못 올라도 30~40%는 올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 가장 이게 흔한 농담이죠. 우리가 하이닉스 사가지고 2배 먹고 그다음에 그걸 팔아가지고 에코프로 사서 2배 먹고 충분히 뭐 이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최상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였겠죠. 뭐 그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 뭐 장이 좋으니까 뭐 이런 농담도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이지만 지금 일단은 이번에 또 오늘 올라간 것은 리튬 가격에 네. 연동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지금 급등한 상태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만 2배 넘게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상태고 이러한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밤사이에 리튬 관련주가 한 7% 정도 올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재에 있어서 중국을 이제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뭐 말씀을 드려서 갑자기 또 튀어나온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제 진짜 바닥 찍은 거냐?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이차전지 사야 되는 거냐? 아직 뭐 오늘 뭐 한 6, 7% 오른 거니까 바닥에서 6, 7% 올라간 것은 이제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이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네네네. 전강 후약이었기 때문에 오늘 전강 후강이 가능성에 있을까 한번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데일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전만 네네. 하더라도 전강 후약에 좀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전강 후강이잖아요. 네, 지금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저는 뭐 여러분들이 2차전지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새롭게 신규는 50% 정도는 매수로 비율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나머지 50%는 뭐다? 내일의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의 흔들림이 없으면 적극 매수, 내일 흔들린다라면 모레 금요일 날 매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가 저도 뭐 저를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는 투자자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캐즘 극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긴 네. 합니다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이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최소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시점까지 에코프로가 10만 원을 돌파하는 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오늘 매수, 조금 약간의 공격성과 보수적으로 본다면 50% 매수,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율을 바꿔서 이데일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스탠스가 약간 바뀌셨네요. 네네. 지금 이제 이 수급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라든지 오늘 뭐 대표적으로 보면 그 업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네.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는 약하죠. 네네. 둘 사이에 펀더멘탈이 쉽게 변한 건 아닌데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난달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강하게 그냥 시장을 끌어올리는 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들이 쉬고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수급장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네, 시장이 맞습니다. 수급장이 수급장이 돼버려가지고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강한 수급 사인이 좀 포착된다. 소장님은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 이번 주에 2차 전지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계속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 지금도 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이 한국전력이 그전에는 우리가 맨날 한국전력 하면 뭐 전기료 언제 인상하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실적 막 지금 충격이다 뭐 그런 것들만 봤는데 이제 한국전력이 약간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AI랑도 엮이고 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원전이랑도 엮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장이 어려웠다라고 보는데 네. 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판 관련주들은 전혀 네, 밀리지 엄청 않았어요. 뜨거웠습니다. 나름대로 네. 뜨거웠어요. 자, 한전 이제 집중해 보면 네. 일단 지금 이제 한전이 오늘 또 올라가는 부분, 또 오늘 또 원전 관련주들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부가 이제 튀르키예하고 원전 협력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가 UAE까지 새롭게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원전주들을 얘기할 때 제가 조방 원전에서 조방 전을 강조하고 네. 원전은 최근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정책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튀르키예 원전 정책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주들이 강하고 최근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기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상당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무서운 것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한국전력 차트를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3개월 차트를 보면 마치 9월, 10월 달에 반도체 차트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그렇네요. 않으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야 오늘도 올라 껄껄껄 뭐 이런 뭐 얘기인데 지금 한전이 그러니까요. 딱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한전이 뭐 여러 방송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이 피날레라고 보면 2차 전지로 수급이 이동된다라고 보면 한전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전이 2%대 상승 흐름을 나타낸다라면 수급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2차 전지에 어떤 대안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관심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세에 따른 추세 추종 전략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수급창 열어봤더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그냥 계속 함께 매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어쨌든 꺾이지 않네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전력.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최근에는 AI 전력 인프라 이야기하면 당연히 전기 연결되는 게 한국전력이다라고도 또 엮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전기료 인상 네, 이야기 뭐 이런 지금 거, 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모멘텀을 함께 뭐 두세 가지가 막 엮여 있네요. 한국전력까지 두 번째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또 차영주 소장님이 고르신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한동안 쉬더니 다시 불닭볶음면이 불이 붙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쌍바닥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쓰리바닥이 나왔어요. 네. 쓰리바닥이 나온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바닥이다라는 것은 짝꿍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엉덩이 모양으로 이렇게 W자가 아니라 약간의 위가 올라가는 네네. 그런 건데 이제 쓰리바닥이 점점점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6%대 강세인데요. 그러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오늘 뭐 거의 2차 전지 올라가는 것만큼 삼양식품이 올라가고 오후 들어서 그 상승 탄력을 더욱더 가세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닭볶음면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지라면 드셔보셨나요?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새로 나온 거요? 우지라면 그게 굉장히 맛이 맛있다면서요? 예, 네. 맛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지라면 같은 경우 이제 그건 어떤 새로운 수요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런 어떤 새로운 제품 원래 이제 새 제품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는 거죠. 불닭볶음면 드실 분들은 연중 불닭 드시지만 우리가 다른 회사 라면 먹을 바에는 우지라면 한번 먹어보자. 그럼 삼양식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 반도체가 아직은 좀 자리 못 잡고 있죠.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 누구를 봐야 되겠느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내수주가 이제 그 뭐죠? 중국 네. 분들 관련해서 중국 카지노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카지노 화장품 봤는데 그게 흔들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삼양식품이 다시 치고 올라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시장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근데 이제 중국의 공장 생산 라인도 증설한다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삼양식품도 중국 관련 소비주로서 체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전 세계 지금 이제 물량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쪽 경상도 쪽에 공장이 있는데 밀양, 예. 예, 밀양이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또 늘린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특별히 중국 소비주라기보다는 범전 세계적인 소비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은 한번 정고점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한 160만 원까지는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5만 원 정도인데 뭐 우리가 충분히 160만 원까지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정고점이 9월 초에 166만 5천 원을 기록했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보더라도 일단은 160만 원까지 그 언저리까지는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삼양식품 또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